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제 12주차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과제 제출한 그 파일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주에 비해서 안 낸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상 있으면 문의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제는 이제 그 풀이 과정을 예를 들어주고 비슷한 문제를 이제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의 다 잘 풀었어요.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언급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이번 오늘 수업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이 화면에 이 화면이 지난번 수업의 마지막 화면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곧바로 이제 써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모니터를 젖혀야 돼서 카메라는 끄겠습니다. 위치를 좀 다시 잡아서 써야 될 텐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용액의 상평형 그림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순수한 용액의 상평형 그림이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비휘발성인 용질이 녹았을 때 상평형 그림이라서, 순수한 용매보다는 용액이 됐을 때에 증기압이 내려간다. 농도에 비례해서. 결과적으로 끓는 점은 올라가게 되고 어는 점은 용액이 되면서 내려가게 된다. 뭐 물도 비슷한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 용매에서 용액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서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이 네 가지 현상을 우리는 총괄성이라고 부릅니다. 총괄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농도에만 비례한다. 여기 중간에 써 있는 내용인데, 용질이 뭐냐 하는 거에는 무관하고 오로지 농도에만 의존하는 성질을 총괄성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현상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성질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을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농도 얘기를 했습니다. 삼투 현상만 그냥 제목만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어디로 이동하느냐?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 쪽으로 이동한다.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삼투압에 대한 간단한 그 그림인데, U자관을 만들어서 여기 반투과성 막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아주 작은 그 구멍이 있어 가지고 물 같은 용매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데 설탕 같이 큰 덩어리는 이동할 수 없다. 설탕이나 포도당 이런 것처럼.
그래서 반투과성 막을 경계를 두고 한쪽에는 물, 한쪽에는 뭐 설탕물 이렇게 채워 놓으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모든 이 틈마다 물이 다 이동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일부가 이제 용질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상황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많아진다. 용매가 묽은 또는 순수한 그 용액에서 진한 용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다 이동할 수도 있지만 U자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똑같은 높이로 양쪽에 액체를 채웠더라도 물이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면 이 왼쪽에는 수위가 낮아질 것이고 오른쪽은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요 낮아진 수위만큼 연장해서 요 이상적인 요 면을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좌우가 똑같은 데에서는 압력이 같은데 이 오른쪽이 추가적으로 높은 액체의 기둥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추가로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이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는데 삼투 현상에 의해서 용매가 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현상 때문에 이 추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과 여분의 압력에 의해서 누르는 힘이 작용하니까 용매를 왼쪽으로 미는 힘, 이게 평형이 되면 더 이상 이 높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고 요때 이 압력, 추가로 유지되는 이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괄성을 설명을 하려면 아무래도 책을 참고로 해서 판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한번 열어볼게요. 총괄성을 이제 퀄리저티브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농도가 중요하니까 농도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몰 농도예요. 여러분 확인만 해 보세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리터 단위로. 두 번째는 이제 뭐 카이 또는 X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XA 그러면 몰 분율입니다. 용액을 구성하는 전체 성분들의 몰수의 총합분의 어떤 용질 A라고 하는 용질의 몰수다. 첨자 A를 쓴 거는 A의 몰 분율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랄 농도라고 있죠. 스몰 m으로 표시되는 거. 이거는 용액이 아니라 용매의 질량인데 킬로그램 단위로 썼어요. 분자는 이제 용질의 몰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농도를 보니까 분모가 전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차이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는 몰 농도, 몰 분율, 몰랄 농도. 영어 단어 표시가 아주 유사한데 몰 농도는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LARITY 그러니까 R이에요. R. 몰랄 농도는 MOLALITY예요. L과 R 사이에 그 알파벳 차이 때문에 농도가 다르게 불리는 거예요. 몰 분율은 뭐 워낙 단어가 다르니까 그렇게 뭐 혼동할 이유는 없겠죠. 자, 그런 이제 농도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증기압이 떨어지는 이유를 그림으로 설명한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그
요 그림이니까 요거는 넘어가게 되고,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와 관련해서 라울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라울의 법칙. 뭐 요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 A라고 하는 어떤 용액에서 A라고 하는 용매의 압력이라는 것은 순수한 용매의 압력에다가 A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 아무래도 써서 설명하는 게 나아 보이긴 한데, 자꾸 불빛이 반사돼서 노트북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증기압 내림이라고 되어 있죠. 증기압 내림. 특별히 이제 증기압 내림하고 관련해서 이 정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라울의 법칙이라고 해요. 라울의 법칙. 책에 있었던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에다가 설탕이 물에 녹으면 설탕물이 되잖아요. 이렇게 용질이 비휘발성인 것들이 이제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증발하지 않는 거. 그러면 순수한 물도 증발하면서 증기압이 있을 거고, 설탕물도 물이 증발하면서 증기압이 있을 텐데, 이 설탕물과 물 사이에 증기압의 차이가 생긴다. 이때가 증기압이 더 낮다 하는 거예요. 증기압이. 자, 설탕을 우리가 첨자 1을 쓰고 물을 2라는 물질이라고 해봅시다. 아까 이제 라울의 법칙에서는 용액에서 설탕물의 증기압, 설탕물에서 수증기압, 이것은 물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다. 예, 첨자가 들어가서 이제 빨리빨리 연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단어를 이용해서 적었습니다. A라는 그 화학종의 증기압은 용액에서 순수한 A의 증기압 곱하기 A의 몰 분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증기압은 물에 해당하는 거니까 P 2가 물입니다. 2가 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용액이에요. 용액, 설탕물. 용액에서의 증기압은 물의 몰 분율 곱하기 그 물의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을 곱한 것이다. 아무래도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이 0하고 1 사이에 순수한 거와 아무도 없는 걸 제외하면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용액의 증기압이라는 게 순수한 것의 증기압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0과 1 사이의 숫자를 곱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X2의 몰 분율이라는 거는 이제 물의 몰수 더하기 L이 1이 설탕이죠. 설탕의 몰수 더하기 물의 몰수분의 물의 몰수예요. 만약에 설탕의 몰 분율 그러면은 똑같은 분모에 대해서 설탕의 몰수를 분자에다 넣으면 되겠죠. 이 두 관계식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살펴보면 1하고 2밖에 없을 때에 두 개의 몰 분율을 더하면 1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증기압이 순수한 용매일 경우에는 스타를 붙인 거고, 용액일 때는 그냥 P2라고만 했으니까, E가 물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얼마나 내려가느냐,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스타가 붙은 거고, 용액에서의 그 물의 증기압이 그냥 첨자 없는 P2니까 E가 물입니다. 이 뺀 것이 이제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인데, 이것은 금방 라울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면 X2, P2 스타에서 P2 스타로 묶어보면 1 빼기 X2예요. 그럼 여기 1 빼기 X2는 X1이겠죠? 그래서 X 나중에 쓸까요? P2 스타 P2 스타 곱하기 X1이다.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는 이제 설탕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농도가 진할수록 많이 내려간다 하는 거죠. 좀 돌려서 표시한 겁니다. 그 라울의 법칙을. 그래서 라울의 법칙을 책에서는 아까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는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울의 법칙이 뭐냐 한번 써라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기 전에 이제 이런 용어 그 뭐라고 할까, 기호들에 대한 설명은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 네 가지가 총괄성이고, 이 총괄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농도들을 빨간 그 글자로 표시해 놨어요. 처음에 증기압 내림은 몰 분율,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은 몰랄 농도, 삼투압은 몰 농도를 사용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 역시 순수한 물이 이제 물이라고 하면 순수한 물이 끓는 점이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라 그래서 스타를 붙이고, 용액이 되면은 끓는 점이 이제 TB가 되는데, 이때 이제 결국은 TB 스타보다 TB가 더 높다. 끓는 점이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올라가느냐, 우리 그 올라가는 정도가 TB 빼기 TB 스타겠죠. 이 값이 결국은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데, 여기서는 몰랄 농도를 쓰기로 했으니까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이때 비례 상수가 K 값을 곱하는데, 이제 끓는 점이기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의 B자를 따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델타 T라고 쓰기도 해요. 보일링이니까 델타 TB. 하여튼 높아진 온도 빼기 원래의 온도는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KB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문제에 관련된 거는 이 네 개의 변수가 아니라 네 개의 값에 대해서 이제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안 알려주고, 물이면은 얘는 100도가 될 것이고, 얘는 0.52라고 하는 1몰랄 농도에 0.52도 올라간다 하는 걸 이제 미리 알려줄 겁니다. 책에 이미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것도 위에다가 간단하게 식으로 정리를 해 보면 델타 TB는 TB 빼기 TB 스타이고 이것은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데 이때 비례상수를 KB라고 한다. 끓는 점 오름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긴데 이름이 끓는 점 오름 상수. 자, 요게 이제 끓는 점에 대한 거라고 하면 어는 온도도 마찬가지겠죠. 순수한 물 또는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을 프리징 포인트에 F를 따서 TF 스타라고 하면 용액이 됐을 때 어는 온도가 그냥 TF인데 어느 점이 더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TB B가 아니라 TF 스타보다는 TF가 더 낮아진다. 얼마나 낮아지느냐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 역시 델타 TF는 에서 차이를 이제 보는 건데 우리는 음수로 나오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F 스타 빼기 TF로 써요. TF가 더 낮은 온도니까. 그렇다면 여기 절대값을 하는 게 좀 더 수학적인데 그냥 화학책에서는 절대값은 쓰지 않고 요거를 의미하기로 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역시 얘도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비례상수는 K인데 이번에는 첨자를 뭘 쓰겠습니까? F를 쓰겠죠. 어느 점 내림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점 내림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위에다 다시 적어주면 델타 TF는 TF 스타 빼기 TF이고 KF 곱하기 몰랄 농도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삼투압 그림에서 삼투압이 역시 농도에 비례하는데 삼투압은 압력인데 여분의 압력인데 그 높이 올라간 기둥에 그 압력을 이제 교재에서는 파이를 이용해요. 압력은 몰농도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RT에 해당이 된다. 뭐 이건 실험에 의한 결과니까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적을 때는 파이는 MRT 농도를 먼저 보통 써요. 여기서 이제 T는 일정하고 반드시 절대 온도를 써야 되고 왜냐하면 R이라고 하는 기체 상수가 절대 온도로 표시된 겁니다. 리터 기압 퍼 몰 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체에서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PV는 nRT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n이 몰수인데 그래서 P만 놔두고 정리하면 V분의 nRT인데 마치 이 V분의 n의 이 식이 몰농도에서 썼던 정의하고 형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은 MRT다. 이렇게 연상을 해서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뭐 여기에 있는 이 M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지만 이상기체 방정식을 연상을 해서 외우면 좀 더 자연스럽게 외워진다. 여기서 중요한 거
T는 절대 온도.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라고 해서 0.082 리터 기압 per 몰 K다. 다시 위에다 정리해 주면요. 삼투압에서 나오는 공식은 파이는 MRT다. 자, M은 몰 농도,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이다. 결국은 이제 요것만 잘 기억을 하면 총괄성에 대해서는 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계산 문제도 요 공식에 의해서 나올 테니까 책으로 좀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뭐라고 할까 계산 문제들 예제가 막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잠깐만요. 자, 여기가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말한 공식이 여기 있죠. 요 KB를 끓는 점 오름 상수다. 몇 도에서 얼마나 더 끓느냐 하는 거 이제 델타 TB인데 주로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오는 용매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표 11의 2를 보면 다섯 개의 용매에 대해서 원래 끓는 점,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 오름 상수,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 내림 상수들을 표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KB나 KF, 순수한 끓는 점,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들은 이 표를 보고 풀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도 식은 똑같아요. 델타 TF는 몰랄 농도에다가 상수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 어는 점이 내려가거나 끓는 점이 올라가거나 또는 삼투압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은 다 농도에 비례한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그 총괄성이 삼투압, 오스모시스라고 하는데 삼투 현상이고 삼투압이에요. 용액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것이고 역시 삼투압은 공식이 삼투압의 압력은 MRT다 하는 거고 간단하게 농도를 알려주고 삼투압을 계산해라 하면은 MRT에다가 그냥 대입하는 거죠. 농도가 0.03몰 기체상수 절대온도 곱해서 7.6 기압이다.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증기압 내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과 삼투압에 대해서는 이제 미지의 그 분자량을 모르는 어떤 물질을 정량을 잘 해서 녹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삼투압을 측정을 해서 그 농도를 거꾸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단원에서의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제 여기 조금 내려가다 보면 여기 보면 몰라 매스라고 되어 있죠. 몰 질량의 결정해서 어느 점 내려가는 걸 이용하는 계산, 그 다음에 곧바로 삼투압을 이용한 계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의 과제도
이 유제 11과 12의 유형과 비슷한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요 그림은 삼투압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하는 그 생활에서의 예 중에 한 가지인데, 사람의 혈액에 적혈구가 있는데 그 적혈구를 그냥 순수한 물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순수한 물에서 적혈구 쪽으로 용매가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적혈구 쪽에는 이제 용질이 막 녹아 있으니까 농도가 있는 거고, 순수한 물은 그냥 순수한 물 자체니까 이 세포벽,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팽팽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세포막이 이렇게 터져 버려서 세포가 죽을 수 있다. 너무 또 농도가 진한 쪽에다가 그 적혈구가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바깥쪽의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물보다는 나오는 물이 많아서 쭈글쭈글해져요. 마치 배추를 소금에 절거 놓은 것처럼. 그래도 뭐 세포가 살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고 세포 그 안에 있는 농도와 똑같은 농도의 그 물을 식염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적혈구가 놓이게 되면 물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적혈구 상태,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링거에게 그 성분이 일단은 포도당이 식염수죠. 식염수가 이제 주 용질인데 그 농도를 사람의 혈액에 있는 그 혈액의 농도하고 거의 맞게 해놔요.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약을 넣어야 되면은 투여를 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내가 응급실에 갔을 때 링거를 맞았는데 그 봉지에 써 있는 거 보니까 0.9% NaCl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농도가 똑같은 거를 등장액이라 그래요. 이런 게 이제 활용의 한 가지이고, 자 여기 보면 4g의 비휘발성인 용지를 55g의 벤젠에 녹였는데 그 용액이 2.32도에서 얼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 4g짜리 이 비전해질인 용질은 몰 농도가 아니 그 몰 질량이 얼마냐, 몰라 매스를 계산해라 하는 겁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이 꼭 지켜도 되고 뭐 안 지켜도 되는데 뭐 가능하면 지키는 게 좋긴 하겠죠. 아까 이제 위에 표를 봐야 되는데 얼마나 어느 온도가 내려갔느냐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이제 델타 T라고 하는 거죠. 델타 T. 델타 T가 KB 곱하기 M이었으니까 KB는 표에서 찾으면 되고 얘는 어느 온도를 줬으니까 원래 어느 온도하고 비교해서 계산하면 되고 결국은 여기서 몰랄 농도를 구하게 돼요. 이 몰랄 농도라는 거는 정의가 용매의 질량의 킬로그램 단위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얘를 알게 되면 이제 용매는 여기 0.055kg 있으니까 몰수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몰수를 계산을 해요. 몰수를 알면은 4g이 몇 몰인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몰질량을 알게 된다. 이 몰수라는 거는 4g에 해당하는 요거를 몰질량으로 나누면 돼요. 몰농도 모질량도 M이에요.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 과정은 이제 여기 풀이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만 따라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원래 벤젠이 몇 도에서 어느냐, 아까 표를 보면 5.5도에서 어는 건데 이 용액이 2.32도에서 얼었으니까 얼마나 내려갔느냐, 3.2도가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요약된 공식이 요거였는데 여기가 3.2, 어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상수가 5.12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걸 돌려서 쓴 거죠. M이라고 하는 거는 KF분의 델타 TF. 그래서 여기는 3.2도 계산한 거, 여기는 표에서 읽은 5.12에서 그 농도가 0.63몰이 나왔다. 자, 몰랄 농도라는 거는 용액의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미 다 공식을 써놓고 아까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죠. 용질의 몰수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현재 몰랄 농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0.63 몰랄 농도는 요거는 용매. 그래서 용매가 몇 g이냐 하면 550g이었겠죠. 550g. 0.55kg. 그리고 용질의 몰수. 이렇게 돼요. 그럼 용질의 몰수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얻어지겠죠. 두 개를 결국은 곱해서 용질의 몰수가 0.035 몰이다. 그 다음에 몰수라는 것은 몰 질량분의 질량 이렇게 돼서 요걸 돌려서 얘기하면 몰 질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다. 그래서 4g 집어넣은 게 분자에 있고 여기서 구한 몰수, 이 몰수를 분모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몰 질량이 나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대입해도 괜찮아요. 몰수는 위에서 계산한 거, 질량은 4.00g. 또 하나는 이제 삼투압에 대한 거죠. 문제가 두 개 이제 과제로 나가기 때문에 삼투압은 파이는 MRT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단위가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이것도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10g 들어있는 0.5L의 용액이 있는데 삼투압이 5.9 토르다. 22도에서 이 삼투압의 압력의 단위는 기압이에요. 그러니까 토르로 나오면 이게 760 토르가 1기압이니까 기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MRT로부터 파이가 주어지면 이 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압력이 주어지면 몰 농도를 구한다. 그 다음에 몰 농도의 그 정의가 V분의 N이니까 용액의 부피가 여기 0.5L라고 되어 있으니까 새로 구한 몰 농도와 0.5L로부터 몰수를 계산해요. 몰수가 나오면 위에서처럼 이제 몰 질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MRT에서 M은 파이분의 RT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그냥 대입, 여기 일단 아까 말한 대로 5.9 토르라는 거를 765로 나눠서 기압의 단위로 일단 바꿔놨습니다. 파이는 MRT로부터 M은 RT분의 파이 해서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조심할 거는 온도가 절대 온도다. 압력은 토르가 아니라 압력의 단위다. 계산하면 농도가 이렇게 나와요. 조금 작은 농도죠. 몰수라는 것은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돼요. 그래서 이 몰수를 계산할 때는 여기 몰 농도, 결과적으로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몰수가 나오고 위에서처럼 분자량 또는 몰 질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나누면 이제 표시가 좀 약간 애매한데 질량은 스몰 m, 몰수는 m, 몰 질량은 큰 m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몰수분의 질량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성질 중에 이제 몰 질량을 계산할 때 물론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문제에서는 몰 질량 계산할 때 이 세 가지가 많이 쓰여요. 그 중에 삼투압은 이제 분자량이 큰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은 용액이 좀 진해야 온도의 변화가 감지가 되는데 삼투압은 농도가 아주 묽어도 이 값이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정도로 크게 나와요. 압력은 0.01 기압도 충분히 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는 좀 분자량이 작은 거, 농도가 좀 큰 거, 아래 거는 분자량이 커서 진한 농도를 만들 수 없을 때 많이 사용한다. 자, 오늘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과제는 두 문제, 연습 문제 이제 두 개인데 연습 문제니까 좀 더 내려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의 두 문제가 이제 과제입니다. 간단히 상황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 문제는 60번이에요. 60번. 자, 뭐 인슐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7g을 녹여서 1리터가 됐다. 용액 1리터에 7g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23도에서 25도에서 압력이 23토르였다면 인슐린의 몰 질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기압으로 바꾸고 파이는 MRT로부터 몰 농도를 구하고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해서 몰수를 구하고 몰수와 질량으로부터 몰 질량, 우리가 원하는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위에 예제, 두 번째 예제하고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64번인데
64번은 지난번에 예제에 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64번이 아니라 64번은 이름이 나와 있어서 빼고요. 68번으로 했습니다. 68번. 어떤 유기화합물이 있는데 탄소는 93.46%, 수소는 6.54%다 질량으로. 그럼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실험식을 구하겠죠. 실험식을 구해요. 가장 간단한 C와 H의 비율을 구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거, 이 유기화합물 0.09g이 캠퍼라고 하는 장내라고 하는 물질 1.10g. 이 장내가 이제 용매예요. 뭐 장내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장내 1.10g하고 섞어서 녹였더니 이 온도에서 녹았다. 이 말은 이 온도에서 얼었다 하는 거예요. 프리징 포인트가 158.4도다. 원래 장내는 178.4도에서 어는데 158.4도에서 이 용액이 얼었으니까 어는 점이 많이 내려갔죠. 한 20도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기화합물의 그 몰 질량은 얼마냐? 몰 질량 계산한 다음에 이 실험식이 나왔으니까 화학식도, 분자식도 찾아봐라. 계산 과정을 보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캠퍼에 대해서는 아까 표에 없기 때문에 이 캠퍼의 KF는 37.7이다. 원래 순수할 때 어는 온도와 KF 값을 이렇게 준 거예요. 요것이 KF, 요것이 TF0 또는 스타, 이것이 TF. 혹시라도 여러분이 대입하는데 힘들까봐 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델타 T는 TF0 빼기 TF인데 이것이 KFM이죠. 그럼 이 M을 이제 처음에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이제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그 예제에 있는 거 따라가면 되니까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앞에 예제와 거의 뭐 유사한데 물질만 바뀐 거거든요. 예제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잘 풀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뭐 워드 사용도 익힐 겸 워드에서 쓰면 뭐 더 좋긴 한데 힘든 사람은 그냥 손글씨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13주차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